네, 국회가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36자 입장문으로 갈등에 불을 붙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남은 해외 출장 일정을 취소하고 내일 귀국을 하게 되는데요. 검경의 난이라고 불리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오늘 이슈 완전정복은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배 교수님, 가장 최근 소식부터 보면 박상기 법무장관이 오늘 오전에 수원검찰청사에서 행사에 갔다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부터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전체적으로 이제 차분하게 대응을 하자. 내용 앞에는 좀 많습니다만 전체적인 내용 자체는 법적인 부분에 대한 차분한 대응을 주문하는 부분이 뒤쪽에 있거든요. 네. 앞쪽의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떤 부분에 대한 질책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문무일 총장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걸 질책하는 내용도 예.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편들어주는 내용도 그렇죠. 아니고. 직접적으로 문무일 총장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어쨌든 법이 올라갔고 이 법부의 역할이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차분하게 법적으로 대응하자까지가 읽히는 부분입니다. 크게 어떤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됩니다. 지금 그 최 변호사께서는 박상기 법무장관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문 총장 같은 경우에는 해외 출장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문 총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진중하고 신중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 기자들이 뭘 물어도 어떤 그냥 염함이 있어 살짝 얘기만 하고 있었었는데 해외 출장 중에 이와 같은 그 검경 수사권 독립과 관련된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한 어조를 얘기를 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놀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것이 이미 사실은 그와 같은 그 생각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2017년 7월 24일 날 취임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검경 수사권 독립에 대한 질문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이 수사권 조정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기관 간의 권한 조정의 문제가 아니고 이와 같은 그 범죄로부터 국가와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상당히 달랐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와 같은 검경 수사권 독립에 있어서 경찰에 조금 더 독자적인 수사권을 주는 쪽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1차적 수사권을 사실상 검찰로 완전히 다 떼줘버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정보권과 1차 수사권을 독점하는 식의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조인의 입장, 헌법적인 입장에서 와서 그것이 이른바 권력 분립 내지 견제와 균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민주주의 법 원리에 반한다라고 얘기했다는 점에서는 사실 많은 법조인으로서는 사실 적지 않게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문무일 총장의 그 주장 발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그렇습니다. 발언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자, 그래서 문무일 총장 내일 귀국을 합니다. 일단 원래는 9일인가요? 오는 9일에 귀국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걸 일정을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취소하고 내일 이제 귀국을 하게 되는데 빨리 귀국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대검에도 전략 부서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면에서 패스트트랙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1번, 2번, 3번에 대한 부분을 몰랐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만약에 통과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검찰총장 정도의 지위에 있는 분이 그걸 몰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예상외로 이제 검찰 내부의 반발이 좀 심하다. 그러면은 검찰총장께서 위치한 포지셔닝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실 좀 아까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례적이죠. 일종의 항명으로 비춰줄 수 있는 상황인데 원래 진중하신 분인데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어떤 액션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시는 거고 다만 진정원의 액션이라는 것이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라도 일찍 들어오시는 검찰총장이 거취 표명을 하지는 않을까 이런 예상들도 있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가능성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거취 표명이란 것은 쉽게 말하면은 사표를 낼 것이냐 던질 이런 것이냐, 것이죠. 말 것이냐. 저희가 봤을 때는 안 던질 가능성에 한 표 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사실 해외에서 있으면서 이 정도로 얘기를 했다는 것은 결국 투사 모드로 해서 한국에 온 다음에 이 검찰총장으로서 이제 2달 정도 남았지만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조직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패를 살짝 보인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로 그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문무일 총장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경찰이 반격을 해왔고 그렇죠. 즉각적으로 지금 대검에 있는 그 내부의 연구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반박하는 재반박을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런 어떤 일련의 흐름에 비춰봤을 때는 네. 검찰 조직을 추스리면서 전체적인 어떤 여론전에 나설 가능성이 오히려 훨씬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합니다. 배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것은 지나긴 싸움의 시작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330일 동안 여러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좀 패를 다 보이는 것은 검찰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또 여론도 사실 부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론은 사실 검찰에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러면 기존의 검찰은 왜 그랬느냐? 그렇죠. 그렇게까지 명분이 좋다고 하면은 그렇게까지 뭐 우병우 농단도 많이 있었지만은 예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있었고 수사권 조정의 시작을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왜 시작 시작됐는가? 시작 자체가 검찰의 권력이 집중돼서 어떤 국정농단까지 가게 된 부분에 대한 것은 국민들이 인지하고 계신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형태의 사과라든가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문정 부장검사의 또 이 내용이고 그렇죠. 검찰 내부의 내용이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거 어쨌든 그래서 긴 싸움의 시작이면서 입장 폭력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경찰이 바로 이제 반박 자료를 냈는데 반박 자료를 보면은 검찰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충분히 경찰을 견제할 만한 힘이 여전히 검찰은 갖고 있다. 지금 이런 주장인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제 해석에 따라 다른 것은 네. 제가 말씀드린 것과 변호사님 말씀드린 좀 다른 부분인데 어차피 헌법에 그러니까 영장 청구권은 검사한테 있는 거고 네. 그 부분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에 중요한 것이 경찰의 주장이고요. 또 하나는 1차 수사권을 행사하지만은 네. 어쨌든 사후에 여러 가지 보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후적 통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네. 하는 것이 대체적인 경찰의 주장. 경찰의 주장이죠. 큰 틀에서는 크게 바뀐 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경찰인데 근데 또 법조인 분들은 또 다르게 또 생각하시는 거죠. 실제 실무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정말 제가 지난번에 검경 수사권 그 조정안이 나왔을 때에 네. 제가 언론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경찰 국가로 가는 문이 열렸다. 아하.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사건을 하다 보면은 네.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변호사님 이쁘게 고소장이나 수사 의견서만 써주십시오. 이미 경찰서장하고 수사과장한테 다 얘기해놨습니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아주 토착 세력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20여 년간 변호사 일을 합니다만 변호사님 수사 의견서만 잘 써주십시오. 검사장님하고 검사한테 벌써 다 얘기해놨습니다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찰에게 힘이 실려질 경우에는 사실 그 힘이 실려진다는 것은 1차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줄 경우에는 사실 높으신 어른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일반 민생을 담당하는 서민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가능성이 적지가 않습니다. 아마 그와 같은 문제를 지금 그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이나 금태섭 의원도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경찰 국가를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경찰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권에 대해서 특히 어떤 영장 청구권에 대해서 그걸 견제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경찰은 견제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실제 많은 사건 중에 구속영장을 치는 사건은 100건 중에 5건도 채 안 될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통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10건만 친다고 하면 그럼 90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토착 세력과 그 경찰이 유착할 경우에는 사실상 힘없는 국민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이 지금 현재의 논란입니다. 유착을 할 수 있는 불안함은 있겠으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우리를 무슨 부패 집단으로 보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왜 제가 그걸 하냐 하면은 네. 그 수사 종결권 지금 현재는 어떠냐 하면은 그 형사소송법 195조에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로 되어 검사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경찰을 지휘하고 최종적인 수사 책임을 집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수사조정권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수사를 한 다음에 그걸 수사로 해서 수사 사실 했는 기록을 검찰로
넘길 수도 있고 아예 내사를 해서 안 넘겨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어떤 사법적 통제도 받지 아니하면서 내사로 끝나버릴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수사 겁니다. 종결권 문제도 상당히 그렇기 중요합니다.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검찰이 신경 쓰여서라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모든 것을 보여주는 가운데 경찰과 검찰의 견제가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깜깜이 수사가 돼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뭐 검경 수사권 지들끼리 밥그릇 싸움한다 생각할 것이 아니고 국민들께서 이렇게 할 경우는 나한테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 이런 시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어떤 새로운 시각을 좀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행정경찰, 수사경찰에서 행정경찰을 분리시키는 부분 쪽으로 보완이 된다고 또 반박을 하시는 겁니다. 경찰 쪽에서는. 근데 이제 변호사님이나 법조인들 쪽에서는 애초에 숨겨버리면은 네. 그 자체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건들이 영장 단계까지도 가지도 않고 숨겨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전에 지금은 아닙니다. 한때 어땠습니까? 경찰은 지금 뭐 보면은 그 민중의 어떻게 보면 지팡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불과 20년 전 같은 경우에도 경찰은 민중의 몽둥이라고 했었던 그런 불신이 케이스가 쌓여 있습니다. 있는 거죠. 굉장히 불신이 있고 네. 실제로 권력 같은 경우에는 남용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 제가 그 아는 사건 같은 경우에도 옛날 같은 경우에 경찰이 캐비넷 사건을 넣고 문을 잠궈버립니다. 그럼 시간이 그냥 몇 년 지나가 버리면은 공소시효가 그렇게 길지 않은 사건은 그렇게 해서 끝난 사건도 사실 적지가 않았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예전으로 다 회귀하는 것이 과연 개혁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두드리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검찰에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 논의가 시작된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각 당의 지난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도 다 포함이 돼 있었던 부분일 텐데 검찰 입장에서 이랬던 것 같아요. 공수처도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있으니까 공수처 부분을 문무일청장도 살짝 받지 않았습니까? 전략을 세울 때 공수처는 받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좀 우리가 유리하게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패스트트랙 같이 올라가는 바람에 문제가 차질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물론 아닐까요? 그렇게 볼 여지도 없진 않죠. 큰 틀에서 봤을 때 뭐 문무일 검찰총장께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는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은 그 형사소송의 어떤 그런 수사권 조정 분배 같은 경우에는 저도 문무일 총장의 시각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뭐냐면은 이것이 권한 간의 그 기관 간의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의 어떤 범죄 총량이 줄어들 것인지 우리나라의 안전이 더 확보될 것인지 이런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검찰의 권한이 너무 비대하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검찰의 권한을 나눠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검사가 가진 일부 권한을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권으로 해서 떼서 그런 식으로 해서 검찰을 견제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멀쩡하게 있는 것을 떼가지고 지금 경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대공 기능에 있어서의 어떤 그 국정원의 기능을 떼서 지금 사실 그 경찰에 더 가는 것이고 거기다가 1차 수사권까지 간다고 하면은 사실상 경찰이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비대한 그 수사권과 그 정보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검찰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있어서 방패막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경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게 행정자치부 장관이 사실상 그 대통령과 직속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것 속에서 과연 정치적 중립이 경찰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우리 국민들로서는 항상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국회에서 토론이 시작될 것이고 협상도 계속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경찰, 검찰의 의견들이 다 이제 종합적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도 있고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지켜보고 또 토론의 거리들도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